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책 이야기를 하는 지구본 도서관 시간이죠. 사실 어떤 책을 소개할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다가 이제 이란 전쟁과 관련돼서 중국이라는 나라의 관련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사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대체 이란 전쟁을 왜 시작했을까?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에 속아서 시작했다라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평가고, 미국의 깊은 뜻이 있어라고 보면 이제 다 이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는 점점 이제 커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5월 달에 양국, 미중 정상회담이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만 미국과 중국 모두 지금 서로에 대한 압박 수위를 좀 높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조용한 갈등을 지금 또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이란 전쟁과 관련돼서 미국과 이란 두 나라 모두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 대해서 이런저런 역할을 좀 해봐라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청일 수도 있고 요구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중국이 이란 전쟁과 관련돼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 것인가라는 것도 많은 사람들한테는 꽤나 관심 가는, 호기심이 가는 이제 그러한 주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이제 미국 중국과의 관계는 이제 몇 번의 변곡점이 있었죠. 가장 이제 최근의 변곡점이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제 당연히 2018년의 미중 무역 분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까지 이제 뭐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도 중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 그것을 실제로 물리적으로 뭐 관세라든지 아니면 기술적인 여러 가지 압박 수단으로 옮길 것이다고는 누구도 생각을 하지 않았죠. 2018년 하지만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된 지도 벌써 이제 만 8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필 2018년이지? 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내상을 입었죠. 그리고 이제 아프간 그리고 이라크 등등과 관련돼 있는 전쟁을 어떻게 마무리할지에 대해서도 이제 매듭을 짓지 못하는 상태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했던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중국에 진출해서 나름대로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던 많은 이제 미국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중국 사랑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이제 높일 수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 시절부터 이제 이러한 것들이 바뀌게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합하면은 이제 12년의 세월이 가는데 지금 이제 이 시기를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은 양측, 즉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이라고 대표되는 양측의 입장이 가장 일관성인 것은 중국에 대한 견제와 압박이 아닐까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냉전 시절 소련을 압박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인 이제 포위망을 이제 펼쳐놨는데 그때와 유사한 전략을 이제 채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포위망을 뭔가 높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 스스로 자기를 담안에 가두고 있는 이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종종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좌우간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점점 압박 수위를 이제 높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지정한 제재 대상, 기업들 대상은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측의 이제 대결은 2025년, 26년을 거치면서 이제 에너지 쪽으로 이제 많은 관심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주도하고 있는 이제 중국, 우리가 보통 요즘에는 이제 많이 익숙해졌죠. 일렉트로 스테이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에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은 이제 석유 기반, 화석 에너지 기반인 이제 페트로 스테이트라고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퇴행적이고 중국은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사실 서로가 더 많은 에너지를 어떻게 잘 동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가 장점을 극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이제 기술 경쟁, 에너지 경쟁, 다양한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제 미국과 중국의 경쟁 그리고 갈등 이런 것은 이제 8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뭐 당연히 얘네들은 티격태격 하는 거야라는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양측의 갈등은 더 이상 이제 뉴스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이 양측의 갈등이 이제 정말 지난 8년 동안 본 수준에서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더 에스컬레이션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지정학, 패권이라는 느낌이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리스크라고 우리는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양측의 이러한 갈등은 의외의 기회를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측이 그냥 경제적인 관점 하나로 봤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에는 제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용을 투자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뭐냐라는 기준은 중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양측이 지금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경제성을 뛰어넘는 다른 평가 잣대 KPI를 동원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전까지는 비합리적인 투자, 비합리적인 결정 이런 것들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오히려 더 빨리 시행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즉 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8년 동안 이어지다가 최근 들어서는 기술, 에너지 여러 가지로 이제 다방면으로 이제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만성적인 양측의 경쟁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너무 평면적이고 새로운 기회를 한번 모색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나온 이제 미중 패권 경쟁의 최전선이라고 하는 이 국내 저자가 쓴 이 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러 가지로 좀 우리한테는 좋은 참고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 있어서 가장 제가 이제 반가웠던 점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중국과 미국은 데칼코마니다. 라는 관점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 관계 그리고 미래를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양쪽이 이제 서로가 약점을 이제 공략을 하고 자신의 강점은 이제 극대화하려는 이제 모습을 취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서로가 닮아가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이제 취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에 미국과 중국을 보면 야 서로가 되게 비슷해지고 있어. 미국이 중국화되고 있고 중국도 좀 미국화되고 있는 모습도 좀 보이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러한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양측의 갈등 그리고 이면에 깔려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의 분석들을 체크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가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이제 관심은 사실 뭐 당연하지만 누가 이기고 미국이 이겨? 중국이 이겨? 그러니까 승패에 관심이 갈려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승패라는 것은 뭐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 향후 5, 6년 사이에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만 미국과 소련의 대결처럼 수십 년 동안 이어지는 지루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2026년 현 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뚝 잘라서 한번 냉정하게 크로스 커팅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한 관점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사실 이 책을 소개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뭐냐? 이 책이 단순히 이제 지정학적인 아니면 이제 패권 이런 이제 좀 추상적인 논의라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양측의 현재 최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이제 산업, 기업과 관련돼 있는 여러 분석을 많이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꼭 읽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중국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성장, 중국의 기술적 도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솔직한 이야기로 뭐 콘텐츠를 만드는 입장이나 아니면 책을 쓰는 입장이나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중국이 잘 나가고 있어. 중국이 쑥쑥 크고 있어라는 이야기는 듣기 싫은 이야기죠. 하지만 중국을 우리가 보기 싫다고 해서 중국이 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우리가 계속 낮춰보고 중국은 망했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보면 투자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돈을 챙겨야 되는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중 패권 경쟁의 최전선 이 책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첨단 제조 그리고 전 영역에 걸친 산업에 있어서의 경쟁이다라는 관점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양측에 어떻게 보면 데칼코마니처럼 맞서고 있는 기업들의 어떤 소개와 관련된 내용도 상당히 충실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각 분야의 어떤 현황 그리고 주요한 기업들 이 기업들의 어떤 모습과 미래의 어떤 전망 이런 것까지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경쟁 그냥 경쟁하고 있지. 라는 점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나는 이것을 산업적인 아니면 기업의 어떤 경쟁력 측면에서 좀 보고 싶어 라고 하면 상당히 좋은 입문서로서 가치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전체적으로 보면 한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이제 개요와 관련되어 있는 현재까지 중국과 미국이 어떤 식으로 다퉈왔는지를 이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제 2부가 이제 핵심이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파트가 이제 실제로 그러면은 내가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과 관련된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현실적인 조언을 주는 또 실용수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두 번째 파트, 즉 2부가 이제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양측이 어마어마한 많은 곳에서 충돌을 하고 있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 카드로 미국을 압박을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AI를 통해서 중국의 경쟁을 뿌리치려고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과정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양국의 전략에 따라서 동원이 되고 성장을 하고 서로가 또 갈등을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돼 있는 많은 기업들의 이야기들이 2부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나 중국이 하나의 액션을 취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상대편은 어떤 액션을 취하지? 라는 거에 대한 답을 기업과 산업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중국과 관련돼서 우리는 중국을 상당히 좀 무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중국을 방문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중국이 정말 몰라보게 달라졌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여기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센젠이죠. 정말 중국의 가장 이제 첨단 도시이고 새로운 것이 항상 등장하는 그런 세계적인 이제 그러한 혁신 도시 그 자체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항저우 같은 지역도 상해 옆에서 잘 가려져 있습니다만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아름다운 도시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 많은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투자는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핑배해 있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저도 한 20년 사이에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투자 흐름에 몇 번 이제 물렸던 기억도 있어요. 잘 탈출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썩 좋은 그런 이제 결과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중시는 끝났어. 중국은 결국 이제 몰락할 거야라고 생각하면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됩니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좀 중국을 잘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많은 분들께서 이제 설명을 잘 해주신 것처럼 중국은 지금 몇 년째 부동산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뭐 전국적으로 보면 5천만 채 이상의 미분양 주택들이 있고 주택 가격은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이 낮고 주택과 관련돼 있는 금융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막혀 있는 그러한 측면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또 이제 디플레이션과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이 심하다라는 것은 이제 상식이죠. 다른 국가들은 이제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디플레이션과의 싸움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든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을 보면 부정적이지만 전체적으로 넓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국은 이제 어떻든 우리가 보고 있는 저러한 이제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디플레이션 문제 이런 것은 상수로 이미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문제가 당장 해결될 상황도 아니지만 저 문제가 지속된다고 해서 중국이 갑자기 망할 일도 없어요. 그러면 중국이란 사회를 바라볼 때는 저 문제는 만성병이에요. 그냥 갖고 있는 하방입니다.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해결은 잘 안 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방 큰일이 벌어지지도 않는 그러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과의 경쟁에서 지지 않고 오히려 앞서 나가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최근에 다양한 측면에서 단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누적이 되고 있으면 과연 어떻게 되지? 이것이 다 과잉 투자로 돼서 중국의 어떤 미래가 어둡다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중국이 어떻게 보면 첨단과 관련돼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 앞서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것인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만 투자라는 것은 언제나 낙관이라는 관점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딥테크라고 하는 첨단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투자에 있어서 오히려 중국이 이제 미국을 압도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연출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책에서 여러 가지를 이제 측면을 다루고 있는데 제가 제일 관심 있게 그리고 재미있게 봤던 거는 이제 중국판 이제 M7 우리가 이제 미국 그 기술주에서 M7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만 투자하면 돈 벌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참 많이 해왔는데 중국에도 비슷한 존재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과 중국의 대결은 첨단 제조업, 첨단 기술과 관련돼 있는 제조업이야라고 하면 중국의 첨단 제조기업들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게 뭐 있죠? 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제발 좀 알자라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측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우리가 애써 무시하지만 사실 중국은 우리 생각보다 중국의 여러 산업 분야는 훨씬 크고 막강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라는 점은 현실입니다. 사실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막강한 경쟁력의 핵심인 중국 기업들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이 과거에 우리나라의 성장, 2000년대 초반의 성장을 애써 무시하고 애써 폄훼하다가 결국은 타이밍을 놓쳤던 것처럼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면 안 되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지금 미중 패권 경쟁의 최전선 이 책을 보면 개별 중국 기업들에 대한 어떤 역량 그리고 변화 이런 모습들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들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하지만 중요한 정보들은 모두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뭐 제가 알고 있는 기업도 있고 모르는 기업도 있습니다만 새삼 한번 쭉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게 참 중국의 힘이 무시무시하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죠. 특히나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SMIC, 뭐 중국의 삼성전자, TSMC라고 부르는 중국 반도체 산업의 이제 미래라고 볼 수 있는 이 SMIC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내용들이 상당히 이제 흥미로웠던 거죠. 제가 이제 그런 농담을 종종 합니다. 제가 한 5, 6년 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2016년, 2020년 이럴 때 이제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중국은 할 수 없고 대한민국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라고 하면 메모리 반도체 빼고 나면 별로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못 합니다. 왜?
SMIC로 대표되는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무섭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HBM 아주 최첨단 선단 공정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에 중국 기업들은 이제 범용적인 그런 낸드 쪽에서는 무섭게 추격을 하고 있고 볼륨을 키우고 있고 가격 경쟁력을 이미 획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만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세계 메모리라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 이 3강 체제 물론 이제 나냐라든지 여러 이제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이제 마이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글쎄요 한 3, 4년 후에는 SMIC라는 업체가 무서울 정도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과연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의 반도체 업체의 성장과 관련되어 있는 방식은 우리나 미국이나 일본의 성장 방식과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가볍게 보기 위해서는 입문서로서는 이 책이 매우 좋다라는 이야기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새로 보이는 차인데 저 차 무슨 차지? 라고 보면 거의 백발백중 비아디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이제 전기차 업체인 비아디가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죠. 재작년까지만 해도 주로 상용차 위주로 갔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전기차들을 이제 공급을 하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10,000대 정도를 이제 판매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보통 이제 자동차 업계에 계신 분들은 한 5,000대 이상 팔리면 눈에 들어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0,000대면 꽤 눈에 자주 들어오는 게 맞는 거죠. 컬러도 그다음에 디자인도 상당히 이제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는 테슬라보다 많이 파는 하지만 가격은 되게 저렴한 그렇고 그런 전기차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럽에서도 안전도 검사와 관련돼서는 세계 최고의 안전도를 자랑하는 이제 그러한 차를 만드는 기업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한테 아픈 손가락이 되고 있는 이 2차 전지 배터리도 잘하고 전기차도 잘하는 둘 다 잘하는 매우 독특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비아디라는 기업의 최신 모습 어떤 식의 전략을 채택하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를 알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국과 경쟁하고 있는 첨단 산업과 관련돼 있는 첨단 제조업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균형 잡히게 서술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 나중에 한번 따로 전문가분들 모셔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긴 합니다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건 벌써 꽤 지난 통계죠. 우리가 전 세계에서 중국 업체, 우리나라의 이제 배터리 3사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라고 하지만 이제는 치열한이라는 단어는 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CATL이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비아디가 이제 2위를 가고 있고 우리나라의 이제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는 점점 지금 돼서 아마 좀 있으면은 글쎄요, 15% 유지하기도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급속도로 바뀌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러한 첨단 제조업과 더불어서 이 책의 미덕은 다른 분야, 그러니까 금융이라든지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서술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비슷한 생각을 가면서 비슷한 방향을 추구하지만 구체적인 솔루션에 대해서는 다른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우리 이제 화폐와 관련돼 있는 금융과 관련돼서도 양쪽 모두 이제 디지털 또는 대안적인 무엇인가를 선택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이제 많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에 기반하는 CBDC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코인 가격이 막 오르고 이럴 때는 여기에 대한 관심도 많고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코인 가격이 별로 탐탁치 않으면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양쪽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양쪽의 어떤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 있는 주요 플레이어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작년과 올해 사이에 많은 기대들이 또 무너지고 새로운 또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맥을 잡기가 어렵죠. 그런 측면에서 이 미중 패권 경쟁의 최전선에서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 있는 이러한 대안적인 여러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최신의 동향을 잘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분야가 제일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히토리와 관련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을 찌를 수 있는 가장 날카롭고 미국으로서는 막아내기 어려운 칼이 바로 히토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히토류가 많아. 그래서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를 장악을 하고 있어.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중국에는 어떤 기업이 있어? 히토류와 관련돼서 어떤 밸류체인이 있어?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보고서도 내주긴 합니다만 막상 찾아보기는 쉽지 않은 거죠. 사실 이제 이 책에서 저는 가장 재밌게 읽어봤던 것은 이제 중국의 히토류 산업과 관련돼 있는 여러 기업들의 이야기들이 잘 녹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을 대표하는 히토류 그룹, 그러니까 중국 히토그룹 또는 이제 북방 히토그룹과 관련돼 있는 단편적인 지식만 있었는데 이것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기업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연역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연역이라는 것은 과거에서부터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왔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히토류 산업이 어떤 식으로 흘러왔고 그 중에서 주요한 플레이어는 누구였고 그 플레이어들이 어떤 식으로 갈라지고 합쳐지고 그 다음에 역할을 나누게 됐는지 그리고 시장을 어떻게 점유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 자체가 사실은 세상을 바라보는 되게 중요한 이제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을 보다 보면 중국 히토류 경쟁은 단순히 중국이 히토류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뛰어넘는 중국의 히토류 산업과 관련돼 있는 밸류 체인과 관련돼서 관심을 기울여 봐야겠다라는 점 하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책은 데칼코마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미국에 상응하는 기업은 누구야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최근에 종종 등장하고 있는 이제 MP 머티리얼스라고 하는 이 기업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있고 미국이 히토류 산업과 하면은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고 있어. 정도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데 여기서는 중국과 미국을 대조하면서 어떠한 상황이 있고 뭐 잘 되는 점, 안 되는 점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히토리와 관련된 상황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미국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있죠. 그 자신감의 핵심은 자본, 돈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부어 넣어서 제대로 어느 무엇인가에 집중을 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좋게 말하면 자신감, 나쁘게 말하면 자만감이죠. 그런데 이 히토류라는 분야에 대해서 과연 미국이 생각하는 저 자본의 힘이 상응할 만한 미국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감에 부응하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책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본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게 좋은데 이 책은 그러한 점에서 여러 가지 질문거리도 잘 던져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미국은 정말 히토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많은 잠재력 특히 이제 캐나다까지 합하면 있지만 과연 구슬이 서 마리라도 깨워야 된다라는 우리 속담대로 과연 이것을 잘 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책은 나름대로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줍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 가면 이제 최근에 가장 중요한 AI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사실 AI가 처음에 등장하고 챗 GPT가 등장했을 때 잘 아시는 것처럼 야 정말 미국이 그동안에 벼르고 있던 하나의 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압도적으로 미국이 튀어나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2024년 연초에 이제 딥시크부터 등장해서 온갖 중국의 AI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도 인정할 만큼 양쪽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 중국의 AI와 관련돼서 AI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물론이고 AI와 관련돼 있는 중국의 많은 업체들에 대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사실 되게 저는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회사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캠브리콘을 비롯한 여러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잘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실 AI라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소프트웨어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또 하드웨어이기도 하죠. 그래서 중국 그 AI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SMIC와 관련된 이야기로 다시 또 귀결이 되면서 이제 중국 반도체 생산의 이제 병목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장비 제조와 관련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중국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노광 장비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도약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100% 신뢰를 할 수 없습니다만 중국이라는 나라는 항상 처음에는 비효율적이지만 어떻든 14억이라는 캡티브 마켓을 무기로 해가지고 비효율을 통해서 많이 만들어냅니다. 제조업은 많이 만들어내면 무조건 싸지죠. 싸지게 되면 많이 씁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뭔가 도약이 또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중국이 현재 반도체 그중에서도 이제 반도체 제조 장비와 관련돼 있는 여러 시도를 하고 있고 그때 등장하고 있는 이제 나우라라는 기업에 관련된 이야기도 아주 흥미롭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국과 중국과 관련된 AI는 그 다음에는 결국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뭐 에너지와 관련돼서 하나하나 아까 뭐 페트로스테이트 그 다음에 일렉트로스테이트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쪽 모두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이제 처절한 경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은 당연히 에너지 분야에서도 관심을 둘 만한 여러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대칭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중국과 관련돼서 우리가 중국 에너지 그러면 재생에너지 그냥 우리는
거의 무조건 반사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사실 중국이 우리와 가장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우리한테 위협적인 것은 이 빽빽하게 있는 이 원자력 발전과 관련돼 있는 산업 생태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원전 기술에 대한 자부심은 있습니다만 뭐 정말 10년의 원전 2개 짓기도 사실 빡빡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중국은 지금 향후 10년 사이에 100개를 짓겠다라고 하고 지금 매년 10개씩 인허가를 내주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많이 만들고 집중적으로 건설을 하는 국가의 어떤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데 중국의 원자력 기업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은 사실 그동안에 얻기가 쉽지 않았습니다만 이 미중 패권 경쟁의 최전선 이 책에서는 여기에서도 균형 잡힌 시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이제 뭐 태양광 관련된 뭐 이야기들도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거죠. 사실 중국 태양광 관련돼서는 뭐 론지라든지 하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과당 경쟁으로 인해서 이제는 쉽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란 전쟁이 어떻게 보면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동아줄을 내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석유, 원유라는 것은 두 가지죠. 운송수단 또는 전기를 만드는 요 한 가지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원료죠. 원료로서의 석유를 대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재생에너지, 태양광 이런 것은 얼마든지 에너지 생산의 매체로서는 석유를 대체할 수 있다 보니까 중국의 에너지, 특히 이제 태양광 업체들한테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 태양광 산업도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만 자관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이 책은 중국, 미국의 여러 가지 경쟁 분야를 데칼코마니처럼 딱 쪼개서 미국은 어떻게, 중국은 어떻게,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기업들과 관련되는 설명들을 함으로써 양쪽 모두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패권 경쟁 그러면은 저 머나먼 옛날 이야기, 역사의 이야기 그리고 약간은 숙명론적인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2026년 현 시점에 맞춰서 여러 가지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중국의 어떤 소프트 파워와 관련된 그런 쪽에 좀 관심이 요즘에 많이 가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도 여러 서술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어렵다, 힘들다, 폭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점점 이제 중산층의 어떤 소비 수준이라는 것이 양쪽으로 질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면은 분명히 있는 거죠. 이러한 이제 중산층과 관련돼 있는 소비재 서비스와 관련된 업체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 책은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숫자, 그래프로 볼 수 있는 그 무엇도 있지만 변화해가는 사회 인식,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한 사회를 이해하려는 노력도 많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보기 드문 여러 가지 관점들을 제시해 준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물론 사실 중국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이러한 이제 자동화된 생산 라인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당연히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중국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투자를 할까에 대해서는 제 3부에 여러 가지 이제 실무적인 테크닉들을 이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즘에 원체 이제 국장이 좋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해외 쪽으로 관심이 별로 안 가긴 하지만 그래도 알아놔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이 책은 지금 이제 5월 14일인가요? 이날로 예정돼 있는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돼서 한번 현 시점에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아주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좋은 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미국의 어떤 대응과 고민과 관련된 이야기도 잘 녹아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미국은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접했잖아요. 실제 투자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식이 좀 있는 데 비해서 중국은 잘 관심도 없고 왠지 좀 낯설어 보이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비중보다 중국 비중이 사실 좀 높았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자는 철저하게 양쪽 밸런스를 이제 맞추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중국 기업 특히 이제 중국 산업 역사, 산업사와 관련돼 있는 책들이 후속으로 나오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뭐 우리는 지금 2026년 주식시장이 7,500이라고 하는 전임 미답의 고지를 코앞에 두고 있는 정말 놀라운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것만 잘해도 돼요. 남들한테는 아무 관심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쉽게 합니다만 꼭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항상 다른 지역, 어느 지역, 어떤 흐름이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저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희망 회로를 좀 지우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투자와 관련돼서는 희망 회로를 지우는 게 좋죠.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A가 이겼으면 좋겠어. B가 잘 됐으면 좋겠어. 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응원하는 마음으로 팬심으로 거기다가 매수 버튼을 누르면 우리의 계좌가 마이너스로 되는 것은 금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책은 미국이 이겨요? 중국이 이겨요? 라고 하는 되게 근본적이지만 1차원적인 질문을 넘어서서 지금 현 시점에서 당신이 투자자라고 그러면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지 한번 검사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솔루션을 주는 그러한 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지구본 도서관 시간에는 이제 미중 패권 경쟁의 최전선이라는 책을 미중 정상회담과 맞춰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오래간만에 이제 국내 저자 책을 소개시켜드려서 기분이 좋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냉정하고 좀 더 날카로운 분석이 우리나라 저자들한테 많이 나왔으면 우리가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조금 더 중심을 잡고 세상을 판단하기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